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 310페이지에 가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몇 조다? 우리가 지금까지 314조까지 봤죠? 315조를 가는 겁니다. 자, 315조. 자, 그럼 315조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근데 일단 315조는요, 315조에 해당하기만 하면 뭐가 된다?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등장하는데 그럼 어떤 것들이길래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느냐? 몇 가지? 세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뭐다? 공무상 직무문서가 있습니다. 자, 공무상 직무문서. 자,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업무상 통상문서가 있습니다. 자, 업무상 뭐다? 통상문서. 이것도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서 작성된 문서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강학상 특신문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315조에 규정된 것들인데요. 자, 그럼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일단 그러면 항상 입법 목적은 첫 번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공무상 직무문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작성한 서류는 뭐다?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다. 그럼 왜 어떤 거냐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작성한 서류는 자, 315조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 몇 조로 가느냐? 313조 1항의 진술서입니다. 313조 1항의 진술서는 증거 능력이 어떻게 돼요? 작성자의 진정성립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진정성립을 인정하려면 여기 나왔던 공무원들이 법정에 다 나가야 돼요. 증거를 만약에 이걸 제출해버리면 작성자들이 법정에 다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무가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자, 이거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한 거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있는 것들이 그렇게 고차원적인 서류가 아닙니다. 공무상 직무서 고차원적인 게 아니라 대단히 기계적인 문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서, 출생신고서 이런 것들 있죠. 대단히 단순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 자리에 앉아도 똑같이 쓸 수밖에 없고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을 굳이 뭐다? 공무원들 나오라고 하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런 정책적인 이유 때문에 나오지 않고도 그냥 증거 능력 인정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한 거고요. 근데 출발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공적인 것만 이렇게 있냐? 아니다. 사적인 거에서도 기계적인 서류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증거 능력 인정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다른 영역에서도 기계적인 문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그러면 증거 능력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본질은 313조 1항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정책적으로 안 나와도 되도록 한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주고요. 그러면 이제 공무상 직무문서가 있는데 여기 공무원은 우리나라만 있느냐?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 외국 공무원이 작성한 것도 포함을 한다, 안 한다? 포함을 하죠. 왜? 외국 공무원도 기계적인 서류 씁니까? 안 씁니까? 쓰죠. 그러니까 이것도 포함하죠. 근데 주의할 것은 자, 뭐죠? 외국 수사기관은 315조로 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외국 수사기관은 못 가요. 근데 사실은 판례가 대놓고 없어서 그렇지 우리나라 수사기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외국 수사기관은 몇 조예요? 312조하고 314조로 가는 거죠? 315조로는 못 와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업무상 통상문서, 뭐 상업장부 항해일칙, 그 다음에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작성된 문서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특신문서 있죠? 그럼 특신문서의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걸 생각하시면 당해 사건의 공판주소는 몇 조로 갔죠? 311조로 갔어요. 그런데 자, 다른 사건의 공판주소가 있었죠? 다른 사건의 공판주소는 311조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이것도 법원 거잖아요. 믿을만 합니까? 안 믿을만 합니까? 믿을만 하죠. 그러면 315조로 가서 당연히 증거는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얘기하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체포, 구속, 적부 신문조서 있죠? 체포, 구속 뭐가 있습니까? 적부 신문조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당해 사건 수부문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래서 311조는 아니지만 믿을 만하다. 그래서 315조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판례는 없지만 이런 것도 있죠.
구속전 피의자 신문서 있겠죠? 요것도 판례는 없지만 이렇게 인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315조 내용인데 그러면 이제 판례들을 보면서 어떤 것들이 315조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구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10페이지 이제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의 가번 있죠? 자,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인감증명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공무상 증문서입니다. 당연히 증거는 있다 없다? 있죠. 그 다음에 나번도 마찬가지죠. 전과 조회부 역시 마찬가지로 315조. 자, 그 다음에 다번. 자, 외국 것도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자, 일본 하관서, 하관세관서, 통괄심리관 작성에 필로폰에 대한 범칙 물건 감정서 등본과 분석 의뢰서 및 분석 회답서 등본은 형사소송법 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가 있다. 기계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번 됐고요. 라번 가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채 범칙 물자에 대한 시가 감정 업무에 4, 5년 종사해온 것에 불과한 세관 공무원. 근데 자, 전문가 아니지만 4, 5년 하면 전문가예요. 그렇죠? 그러면 직무와 관련해서 작성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세관에 비치된 기준과 수입 신고서에 기재된 가격을 참작하여 작성한 감정서. 당연히 뭡니까? 315조에 해당한다는 거죠. 됐고. 그다음에 자, 마번 가보면 이제 비교를 좀 해야 됩니다. 몇 가지 비교하는데 자, 일단 이런 게 있죠. 자, 사인인 의사가 작성한 뭐가 있습니까? 진단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비교하는 게 군의관이 작성한 진단서.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 경찰병원 의사. 작성한 진단서가 있죠. 자, 그러면 자, 이거 지금 315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인인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요, 315조 아닙니다. 313조 1항의 진술서였죠? 자, 그리고요, 여기는 315조로 봐줍니다. 여기는 315조로 봐줘요. 근데 이게 조금 의문이 생기죠. 왜 의문이 생깁니까? 우리가 의술로 따지면 군의관, 경찰병원 의사보다는 일반 사인 의사가 더 뛰어날 텐데, 이쪽 거는 믿고 이쪽 거는 안 믿어요. 그건 뭐냐면, 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다, 이 사람은 허위 개입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확인하라는 뜻이고, 그 다음 만약에 여기는 뭐예요? 공문서잖아요. 만약에 이거 엉터리 쓰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됩니다. 중하게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뭐다? 315조로 가는 겁니다. 그런 걸 알아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비교할 게 뭐냐면 육군 과학 수사 연구소 실험 분석관이 작성한 뭐가 있다? 감정서가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금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죠. 근데 이제 국과수가 작성한 뭐가 있습니까? 감정 의뢰 해보서가 있죠. 감정 의뢰 해보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요. 313조 3항입니다. 감정서로 봐요. 감정서로 봐서 자, 뭐다 315조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이쪽은 뭐가 됩니까? 감정의뢰해보서는 315조로 갑니다. 그러면 둘의 차이는 없거든요. 그럼 뭔 차이가 있냐? 이쪽은 비공식 라인이에요. 감정서라는 말을 붙었다라는 건 공식적인 공문이 안 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얘기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쪽은 뭡니까? 공식적인 뭐가 갔어요? 공문이 간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잘못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허위 공문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만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신경을 쓰시고요. 그래서 자, 마번 가보겠습니다. 마번, 바번 보시면 자, 군의관이 작성한 진단서는 형사소송법 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는 인정된다. 맞죠? 그 다음에 바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 해보서는 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 인정이 된다. 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2번 가보겠습니다. 자, 2번 이제 뭐죠? 자, 2호에 관한 이야기네요.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뭐죠? 업무상 통상문서가 되는 거죠. 당연히 증거는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와 있죠. 왜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4번에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자, 범죄 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 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 인정이 된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답원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의사의 진료부에 체크하세요. 진료부는 진단서가 아니에요. 진료부가 뭐예요? 차트. 환자 차트 있잖아요. 차트. 여러분들이 병원 가면은 보통 뭡니까? 의사들이 얘기하잖아요.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그럼 어떻게 아팠다고 하면 그걸 다 받아 적잖아요. 차트입니다. 차트. 그러면 이건 기계적으로 받아 적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료부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아시겠죠? 근데 진단서는 다른 거예요. 진단서하고 진료부 구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원 됐고, 그 다음에 라번. 자, 사인인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315조 아니라고 했죠? 313조 1항의 진술서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라번 맞고, 그 다음 마번 또 이제 업무상 통상문서 대표적인 사건이죠. 성매매 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 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메모리카드에 입력한 경우 위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형사소송법 315조 2호의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는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 그래서 자, 뭐죠? 기계적인 거. 그러니까 업무에도 기계적인 게 있죠. 이게 뭡니까? 그냥 말 그대로 업소에서 불법이긴 하지만 업소에서 뭐 합니까? 자, 고객들이 오면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니까 고객 이름 쓰고 자, 핸드폰 번호 쓰고 쓸 거 아니에요. 대단히 기계적으로 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는 인정이 되는 겁니다. 됐고, 그 다음에 밥원 가보시면 이제 이렇게도 틀리게 나올 수가 있겠죠. 불법이니까 혹시 안 되는 거 아니냐? 아, 불법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번 있죠? 이게 315조 뭐다 3호 특심 문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는 굳이 반대 신문의 기회 여부가 부여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 정황성이 있는 문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됐고,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자, 일단 믿을 만한 게 뭐냐? 법원 거는 다 믿어줄 만해요. 그러니까 민사 판결문 사본 있죠? 315조로 갈 수가 있습니다. 됐고, 근데 믿으면 큰일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진정사본. 그러니까 민원 제기한 거잖아요. 민원 써 있는 걸 당연히 증거는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일방적인 주장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비슷한 게 검사의 공소장. 검사의 공소장 함부로 믿으면 난리나요. 피고인 유죄. 무조건. 그럼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주민들의 진정사본 315조 아니고요. 그 다음에 라번이 이제 최근 판례로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뭐가 있냐면 이 315조의 공통본은 사실상 거의 기계적인 문서예요. 기계적이니까 그때 기계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들입니다. 근데 의견이 들어갔습니다. 의견이 들어가면 기계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315조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보험 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수사기관이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 진료 적정성에 대한 의견 체크하면 되겠죠.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입원 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를 대한 내신. 증거는 있다 없다? 없죠. 315조가 아닌 겁니다.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그쪽 의견을 넣은 거니까. 자, 됐고, 그 다음에 4번 가보면 자, 있죠? 그래서 갑원 보시면 갑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온 갑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였더라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갑 또는 갑의 변호인이 증거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했는데 자, 뭐라고 했어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도 된다고 했죠? 근데 여기에 대한 마땅한 판례가 없습니다. 마땅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있구나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이론상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판례가 있는 건 자, 이 두 가지예요.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나번하고 다번을 묶으면 되겠죠. 자, 구속 적부신문조서는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에서 작성된 주소로서 311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게 아니라고 했죠. 311조가 아니라 315조 이렇게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번 가보시면 그래서 다번이 이제 오리지널 문장이죠.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신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신문조서는 피고인 증거량에 부동의하더라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됐고, 그 다음에 검사의 공소장 이거 증거는 인정하면 난리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일방의 주장일 뿐입니다. 자, 됐고요. 넘어가세요. 그 다음 5번 가보면 자, 5번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번 보시면 검찰에서 피고인이 소재 탐독을 인정한 유인물 있는데 유인물 B라요, B라. 그래서 뭐냐? 정확하게 말하면 세세대 16호.
라는 불온 유인물입니다. B라. 북한에 넘어온 것들 있죠? 요즘은 남한에서 올리던데 어쨌든 뭐 있는 거 보시면 되는데 요겁니다. 그러면 뭐다 B라는 뭐예요? 물론 복사본이긴 한데 막 기계적으로 인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위 개입 여지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315조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피고인이 소지, 탐지, 탐독을 인정한 유인물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그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기계적으로 복사하여 자, 그 말미에 그대로 첨부하여 작성한 수사보고서. 근데 수사보고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들어있는 세세대 16호라는 B라. 이것이 당연히 증거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가보겠습니다. 수사보고서의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 그 기재 부분은 단지 수사의 경위 및 결과를 어떻게 했다? 내부적으로 보고한 거죠. 315조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거로 못 쓰는 거죠.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4번. 자, 체포구속인 접견부 체크하면 되겠네요. 자, 체포구속인 접견부는 이제 판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쟁점이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어떤 거냐면 자, 먼저 체포구속인 접견부라는 게 뭐 하는 건지를 알아둬야 되겠죠. 체포구속인 접견부는 뭐 하는 거죠? 체포 또는 구속된 자가 누군가와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만났다라는 걸 기재해 주는 건데 이거 어디 있는 겁니까? 구치소나 유치장에 있는 거예요. 구치소나 유치장에 있으니까 자, 이거 수사기관입니다. 그러니까 315조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나중에 또 나올 텐데 이거 혹시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 왜냐면 증거 능력은 없어도 탄핵 증거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 요게 논점이었는데 판례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이유는 거증 책임이 전환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체포 구속인 접견부 판례가 있는데 쟁점이 몇 가지? 두 가지가 있다. 그걸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경찰관이 작성한 체포 구속인 접견부는 당연히 증거는 있는 게 아니죠. 수사기관 거니까. 자, 됐고 라번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는 315조로 안 간다라고 했죠. 자, 감정서라는 말리는 비공식 루트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국문 들어왔으면 감정으로 회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일단 6번. 6번은 뭐죠? 6번의 가번은 자, 뭡니까? 외국 수사기관 315조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외국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 얻은 정보를 회답하여 온 문서나 자, 체크할까요? 외국 수사기관에서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증거는 있다. 안 되는 거죠. 외국 수사기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번 틀렸고요. 나번 가보면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미국 연방수사국 수사관들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315조로 올 수가 없어요. 몇 조까지만 간다? 314조까지밖에 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자, 알아주고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 마찬가지네요. 다번도. 자, 대한민국 법원의 형사사법 공조 요청에 따라 미 앞중국 법원의 지명을 받은 수명자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 녹취서는 이를 315조 소정에 당연히 증거는 인정되는 서류로 볼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외국 수사기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다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번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공무상이든 업무상이든 이런 걸 따지는 건데 자, 이제 어떤 거다? 여기에 뭡니까? 영사문서가 있어요. 영사문서. 영사문서면 영사관이 작성한 서류죠. 영사 업무와 관련해서. 그러면 당연히 영사문서면 원칙적으로 공무상 직무문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영사문서인데 영사 업무의 내용이 아니라 상급자에 대한 보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서류가 있대요. 그러니까 영사문서 중 상급자에 대한 보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있겠죠? 그럼 이거 직무와 관련이 없어요. 직무와 관련 없으니까 자, 315조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315조 아니면 몇 조로 가야 돼요? 313조 1항을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1항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작성자가 법정에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되겠죠? 근데 안 나온 사건이에요. 1심회라는 뭐 간첩 조작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 영사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작성하였지만 자, 체크할까요? 공적인 증명보다는 상급자에 대한 보고를 목적으로 작성. 그렇죠? 이 부분. 영사 업무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자, 뭐가 된다? 이 부분은 공무상 직무문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15조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라번 틀렸다라는 거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7번 다른 사건의 공판주소네요. 몇 조? 315조로 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주소 중 일부인 증인신문주소는 형사소송법 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입니다. 당해 사건은 311조, 다른 사건은 315조.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됐고, 그 다음에 4번. 공범자가 당해 피고인과 별개의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으로서 공동범행에 관하여 한 진술이 기재된 공판주소가 당해 피고인의 공판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311조에서 규정한 쭉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 해당하지 않지만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작성된 문서다. 그러니까 뭐예요? 315조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취지를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뭐 다번, 라번, 심화 의미 없겠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15조에 관한 내용도 마무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315조도 결국엔 판례입니다. 그래서 뭐죠? 315조 충족된 거, 안 된 거 이런 걸 따지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315조까지 왔는데 한번 중간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냐? 자, 이제 중간 정리는 뭐냐면 우리 전문법칙 있었죠? 전문법칙 몇 조? 310조에 2에 있었죠. 그래서 전문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를 못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외가 있는데 예외는 311부터 315조. 근데 우리가 전문 증거는 뭘로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전문 뭐가 있어요? 서류, 매개체가 서류인 경우 있죠. 뭐 특수매체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 매개체가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럼 그걸 뭐라고 한다? 전문지수. 그러니까 매개체가 사람 이외의 뭐다? 서류나 특수매체 기록이면 전문 서류로 가는 거고, 그다음 뭐죠? 매개체가 사람이 되면 전문 진술로 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외에서 자, 전문 서류는 몇 조부터 몇 조까지? 자, 311조부터 315조까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문 진술은 몇 조에 있느냐? 316조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자, 뭐다? 전문 진술을 한번 봅시다. 자, 316조에 규정된 전문 진술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근데 전문 진술은 해석론을 보는 건데 조문이 1항과 2항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걸 통합적으로 한번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항과 2항 어떻게 되어 있냐? 1항, 2항을 보는데 자, 일단 전문 진술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원 진술자가 피고인이냐, 피고인이 아니냐만 따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피고인 아닌 자가 그다음 뭐다? 피고인의 자,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전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1항이에요. 자, 그 다음에 2항은 피고인 아닌 자가 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뭐 한 겁니까? 전문한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원 진술자가 피고인이냐, 피고인 아니냐에 따라서 1항과 2항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1항으로 가보면 원 진술자가 피고인이잖아요. 그럼 뭐가 있으면 되느냐? 특신 상태의 증명이 있으면 됩니다. 네, 특신 상태라만 쓸게요. 이거면 끝나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음이 증명되었다? 그러면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전문했죠? 그럼 이건 314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증거 능력 뭐예요? 필요성 플러스 특신 상태입니다. 314조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해석론도 똑같습니다. 해석론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자, 뭐가 됩니까? 이쪽이 원 진술자가 되는 거죠.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피고인 아닌 자, 이 사람들이 뭐예요? 전문 진술자입니다. 전문 진술자가 되는데, 그럼 전문 진술자, 즉 이 법정에 나와서 진술하는 사람 누가 되느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여기서 말하는 옛날은 2007년 이전까지예요. 2007년 이전까지는
다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이 한 종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냐? 수사 과정에서 여기 진술자를 조사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을 5글자로 뭐 얘기한다? 조사자 증언이라고 합니다. 조사자 증언은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자 2007년도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할 때 어떻게 했다? 조사자 증언도 포함한다고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가 부정하는 걸 입법으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권력 분립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자 뭐다? 이 피고인 아닌자 누가 될 수 있다? 조사자 증언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뭐죠? 뭐 경찰관 이런 사람들이 자 원 진술자가 이때 이런 말 했거든요 라고 얘기하면 증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요건을 갖춰주면 자 이렇게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1항과 2항의 차이점은 누구의 진술입니까? 바로 피고인이냐 피고인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피고인 아닌자를 구별해야 돼요. 그럼 일단 어떻게 구별하면 된다? 피고인이면 피고인, 그 다음 피고인 아닌 전부 다 피고인 아니잖아요. 그럼 피고인의 개념 정의가 중요합니다. 자 피고인 누구냐 그랬더니 당의 피고인만을 의미한다. 피고인은 누구만 의미한다? 당의 피고인만. 나만 피고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피고인 여러 명 있을 때 나만 피고인이니까 내 옆에 있는 나머지 공동 피고인들은 피고인이다, 피고인이 아니다, 피고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뭐죠? 여기 피고인 아닌 자 있죠? 피고인 아닌 자는 누가 된다? 자 제3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인은 당연히 피고인 아닌 자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누가 들어간다? 공범이나 공동피고인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아니면 다 피고인 아닌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범이나 공동피고인도 피고인이다, 피고인이 아니다, 피고인이 아니게 됩니다. 자, 그런 얘기들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볼게. 자, 이제 우리가 여기 2항을 보면은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전문했는데 증거를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전제 요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건 무슨 진술입니까? 전문 진술. 전문 진술의 반대말이 뭐죠? 본래 진술. 그러면 원 진술이 있으면 이거 증거로 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예.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 원 진술자가 법정에 만약에 출석을 했어요. 법정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316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16조 적용되지 않아요. 왜? 원 진술자가 얘기했는데 전문 진술을 왜 씁니까? 그렇죠? 그래서 출석을 만약에 했다. 316조가 적용되는 일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316조, 즉 전문 진술에 대한 해석문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걸 놓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우리 317페이지 가보는데 지문 쓸데없이 많죠? 하나만 보면 되겠네요. 1번의 가범. 조문입니다. 자, 그래서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주비 또는 공판기에서의 진술이 체크할까요? 누구의 진술?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그러면 자, 몇 항으로 가요? 316조 1항으로 가죠? 뭐만 있으면 됩니까? 특신 상태가 증명되면 돼요. 그래서 자, 어떻게 된다?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순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하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나달아 있는데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 2번 가보겠습니다. 자,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에서 진술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한다. 그러니까 즉 2항을 묻는 거네요. 자, 2항을 보시면은 자, 일단 가번 있죠? 조문입니다. 가번 조문인데 이거 보시면 되죠. 뭐가 있습니까? 필요성, 특신 상태면 된다고 했죠? 자, 읽어만 봅시다.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주비 또는 공판기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 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상태에 생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아요 증거로 할 수 있다. 필요성, 특신 상태죠? 314 똑같아요. 됐고, 그 다음에 나번. 별표 쳐주셔야 되겠죠? 나번. 그래서 자, 뭐다? 이 피고인 아닌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자, 뭐라고 했어요? 피고인은 당의 피고인만 말하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한다? 제3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범이나 공동피고인 다 포함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형사소송법 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타인이라 함은 제3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포함한다. 맞는 말이죠? 근데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번 가보면 갑이 살인죄로 공소제기된 공판에서 A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B가 생전에 자신에게 자, 갑이 C를 살해하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뭐예요?
지금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전문한 거죠. 자, 그런데 거기서 뭐가 됐어요? 일단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필요성은 충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신상태만 따지면 되겠죠? 사망했고 특신상태. 그럼 뭐가 됩니까? 필요성, 특신상태. 다 된 거예요. 증거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라번은 전문의 진술을 함에 있어서, 그러면 결국에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들을 때,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제정신이어야 됩니까? 마시 가도 상관이 없습니까? 제정신이어야 되겠죠. 그 표현이에요. 전문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전문 진술자가 원 진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 진술자가 증언 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하겠죠. 제정신이어야 되겠죠?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라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마번. 자, 뭡니까? 바로 316조 해석은 필요성 특신상태, 즉 314조 해석론과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형사소송법 314조의 특신상태와 관련된 법리는 원진술자의 소재불명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316조 2항의 특신상태 해석에 관한 해석과 동일하다. 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3번. 역시 나번만 보겠습니다. 나머지 됐고요. 나번 보시면, 자, 나번 중요하죠.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길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316조의 적용이 1항이 적용되므로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길에서 진술이, 자, 공동피고인 체크하세요. 공동피고인, 피고인입니까? 피고인 아닙니까? 피고인 아니잖아요. 그쵸? 피고인 아니니까 1항이 아니고 몇 항으로 가야 됩니까? 2항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2항이 적용된다. 틀렸습니다. 1항이 적용된 거 틀렸습니다. 2항이 적용돼야 되겠어요. 자,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4번은 뭐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소제기 전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한 사법경찰관이 진술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하더라도, 자, 피고인이 뭐 했어요? 내용을 부인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피고인의 진술을 이 사람이 가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피고인이 법정에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진술이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죠? 피고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가번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단 있는데, 그래서 뭐가 되느냐? 사법경찰관의 증언은 증거 능력이 없다 있는데,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가볍게 보시면 순간 또 헷갈렸네요. 뭐냐면, 여기도, 이런 거 시험에 내면 곤란한데. 어쨌든, 그럼 사법경찰관에 뭐가 있습니까? 증언 있죠? 자, 그럼 뭡니까? 이게 조사자 증언이잖아요. 그렇죠? 조사자 증언이니까 만약에 316조 1항에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 능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대단히 현학적인 얘기죠. 현학적인 얘기인데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미 없어요. 의미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조사자 증언도 증거로 쓸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건데, 이거 피고인이 지금 법정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역시 이제 가볍게 보시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워도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디테일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볼 수 없을 법한 그런 지문들이 좀 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걸 잘 제거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순간 저도 헷갈려 당황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원 진술자가 법정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적용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 그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번 가보겠습니다. 자,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했거나 그 조사에 참여했던 자의 증언이, 자, 체크할까요?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의 진술이네요. 그럼 뭘 해야 되죠? 특신상태만 따지면 되겠죠? 특신상태. 그래서 마저 읽어볼까요? 자, 뭐다 원 진술자인 그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생활했으면 증명을 때한다. 그렇죠? 그래서 나번 받고 다번 가보겠습니다. 횡령죄로 기소된 갑이 공판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자 갑을 조사했던 사법경찰관들이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 단계에서의 갑의 자백에 대해서 증언한 경우 원 진술자인 갑의 공판정 진술이 가능하다면 갑의 자백이 특신 상태 생활했음이 증명됐을지라도 증거 능력, 의뢰 증언은 증거 능력이 없다 해가지고 있죠. 자, 근데 뭐가 됐습니까? 또 마찬가지겠네요. 이것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갑이 공판정 기소된 갑이 쭉에서 부인하자 경찰관이 나왔어요. 그리고 출석해가지고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뭐가 됐습니까? 원 진술자인 갑이 뭐 공판정 진술이 가능하다 뭐 있는데 뭐 증거 능력이 없다 있는데 일단 이것도 애매한 거죠. 가번하고 같은 취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라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하고 다는 날려도 되겠습니다.
애매하면 지워버리면 됩니다. 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라번. 자, 갑을 조사했던 사법경찰관 P가 법정에서 갑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일단 사법경찰관 P가 조사 증언했고, 그 다음 뭐만 따지면 돼요? 특신상태. 특신상태가 있냐 없냐만 따지면 되겠죠? 근데 특신상태가 있으면 증명됐대요. 그럼 증거를 쓸다 못 쓴다? 쓸 수 있죠. 조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라번 맞고요. 다음 마번. 절도죄로 체포된 갑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신뢰관계 있는 사람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시인하면 집에 갈 수 있는지를 물어본 후 자백을 하였는데 기소 후 체크할까요? 법정에서 갑이 범행을 뭐 했습니까? 부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맞는 얘기죠. 뭐냐면 법정에서 이미 내용을 부인했잖아요. 근데 조사자 증언이 나와가지고 그런 말 한 적 있다. 의미 없다 이거예요. 왜? 원 진술자가 법정에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갑을 조사했던 경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거 당시 갑이 순순히 자백을 했다고 증언한 경우 그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 진술자의 증거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취지의 것들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은 가하고 다는 날려버리세요. 확실하게 날려버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됐습니다. 자, 다음 5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보시면 가번, 이거 316조 2항이죠. 피고인 아닌 타인이죠. 아까 봤던 주문이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나번 가보면 자, 형사법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뭐라고 했어요? 원 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했다. 그러면 316조 2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저 읽어봅시다. 형사소송법 316조 2항의 피고인 아닌 자인은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 아닌 타인을 조사했던 자도 포함되지만 원 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자 부인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원 진술자가 법정에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그럼 조사 전문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나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됐고, 그 다음에 답원도 마찬가지겠죠. 형사소송법 316조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당의 피고인 아닌 원 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또 부인했대요. 증거는 있습니까? 없죠. 원 진술자가 나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보시고요. 나머지는 의미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사례 문제 많은데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몇 페이지로 가느냐? 자, 뭐죠? 32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어요? 제 전문 증거가 있네요. 그래서 뭐 사례 문제도 많은데 별건 없습니다. 그냥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 자, 일단 우리 전문 법칙 이렇게 봤죠? 그리고 나서 내용을 또 들어가 보면 이제 어떤 거냐? 테마가 제목이 뭐예요? 제 전문 증거죠. 자, 우리 제 전문 증거가 뭡니까? 한 번 더 건너간 거예요. 전문 증거는 한 번 건너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2번 이상 건너간 걸 뭐라고 한다? 제 전문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 전문 증거는 크게 보면 몇 가지가 있냐? 2가지 정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전문 진술이 기재된 주소. 전문 진술이 기재된 주소, 뭐 서류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제 전문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나누냐면, 자, 일단 전문이 2번 됐는데 뭐냐면 서류에 전문 진술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전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사람이 전문 진술한 것을 전문 조서에 기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요거는 뭡니까? 전문 진술하고 조서 2번 됐잖아요.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 전문 진술이 기재된 서류, 이건 뭡니까? 3번 넘어간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전문 진술 기재된 조서는 어떻게 취급하냐면, 자, 조서의 요건과 진술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를 쓸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서의 요건과 플러스 진술의 요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증거 능력 인정 요건이죠. 자, 이걸 충족하면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전문 진술이 기재된 서류는요, 이거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규정을 통해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제 전문 진술이 기재된 서류도 본질은 뭐죠? 전문 증거예요, 전문 증거. 전문 증거니까 증거로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안 되는데 이건 되죠. 증거 동의가 없는 한. 증거 동의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증거 능력이 뭐가 된다?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재전문 증거는 딱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놓고요. 들어가 보면 되겠습니다. 재전문 증거 2번 이상 건너간 걸 뭐라고 한다? 재전문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들어가 보면 다음은 재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이다. 자, 그래서 역시 또 마찬가지죠. 가번 봅시다. 이것도 문제 있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재전문 기술이나 전문 기술에 기재된 주소, 그리고 재전문 기술을 기재한 주소는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거를 할 수 없다. 근데 보면 전문 기술에 기재된 주소, 이건 뭡니까? 규정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되는 건데 시험에 나올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또 역시 마찬가지로 뭐 하면 됩니까? 지우면 되죠. 자, 됐고, 그 다음에 나번. 자, 재전문 기술이나 전문 기술에 기재된 주소, 그리고 재전문 기술을 기재한 주소는 자, 뭐 하면 됩니까? 동의하면 돼요. 뭐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뭐다 당사자가 증거로 써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증거 동의 됩니다. 그래서 나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다번하고 라번을 봅시다. 그래서 보시면 요게 이제 판례 문장이겠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형사소송법은 재전문 기술이나 재전문 기술을 기재한 주소에 대해서는 달리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를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를 할 수 없다. 뭡니까? 요거 얘기해요. 그렇죠? 요거 증거 동의가 없는 한 증거 능력이 없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의 서류죠. 성폭력 피해 아동이 어머니에게 진술한 내용을 어머니가 상담원에게 전한 후 상담원이 그 내용을 검사 면전에서 진술하여 작성된 진술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동이 진술한 거 있죠. 아동의 원 진술이 있는데 엄마가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걸 다시 상담원한테 얘기했죠. 상담원이 가서 얘기했습니다. 2번 건너갔죠. 그죠? 재전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똑같은 얘기니까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다음 2번 가보겠습니다. 재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에서 역시 이제 가번, 나번 묶어놓으면 되겠죠. 가번, 나번만 봐도 되겠네요. 그래서 X 사망 사건 수사에 관하여 자, 검사가 작성한 갑의 처 A 진술 주소에 갑이 내가 X로 죽였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부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됐어요? 조서 안에 또 진술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진술이 기재된 주소다. 뭐예요? 전문 진술이 기재된 주소. 재전문 증거가 되겠죠? 근데 위에 거예요. 그러면 자, 가보시면, 자, 나번 있죠? 자, 그래서 갑이 을로부터 들은 피고인 A의 진술 내용을 수사기관이 진술조서에 기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진술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자, 을이 증거를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한, 자, 뭐다? 310조에 증거로 할 수 없다 했는데, 을이 왜 나오죠? A가 해야죠, A. 그러니까 피고인이 증거 동의하는 거잖아요. 증거 동의는 아직 안 배웠지만 당사자가 하는 겁니다. 누구? 검사, 피고인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하는 사에 반하지 않나요? 그래서 을이 하는 게 아니라 A가 동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피고인입니다. 그래서 가나 보시고요. 나머지는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역시 이제 많은 문제가 있고 4번 가볼까요? 4번. 자, 전문지수에 기재된 주소 있네요. 역시 여기도 가번만 보세요. 가번. 그래서 봅시다. 자, 이제 뭐죠? 요거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지수에 기재된 주소.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을 하는 전문진술에 기재된 주소는 자, 뭐다? 전문지수에 기재된 주소니까 2번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12조에서 314조의 규정. 이거 뭐예요? 조서의 요건이죠. 조서 요건. 네, 의하여 증거는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물론 나아가 또 진술의 요건도 충족해야 되겠죠. 316조. 그래서 이렇게 조서의 요건과 진술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번 그런 취지다라는 것만 알아주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내용들 역시 또 사례 문제인데 너무 디테일합니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전문 증거도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수한 증거 방법에 가지고 특수매체 기록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자, 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